나이 들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아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처음에야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놀아본 놈이 잘 논다고 뭐든 배워야 하는데 노는 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 그저 술로 적적한 시간들을 달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큰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면 100세까지는 산다고 하니 60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적게는 30년, 많게는 무려 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이야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느라 분주히 보내서 그나마 시간이 쏜살같이 갔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갈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지니 하루에 최소 15시간은 깨어있게 되고 이걸 30년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16만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 돈 들어가는 취미는 말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인생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취미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들이고 남은 여생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취미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취미에 따라서 큰 돈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팁들도 말씀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도서관으로 출근하기입니다. 난 어릴 때부터 책하고는 담을 쌓고 지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거부감부터 갖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옛날에야 도서관에 가면 공부한다는 이미지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면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그 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이 많아서 냉난방도 아주 잘 됩니다. 집에서 가스가, 전기가 막힌다고 보일러 끄고 불 끄고 지내지 마시고 걸을 수 있다면 도서관으로 출근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 도서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서관에는 여러 종류의 신문들도 있고 다양한 잡지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컴퓨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도서관만 잘 활용하셔도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학습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제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분야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자산이니 처음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로 꾸준히 만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꼭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추천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봉사활동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은퇴 후 장난감 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어느 날 울면서 찾아온 꼬마가 부러진 로봇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정성껏 고쳐주자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답니다. 그때부터 박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장난감 요정이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봉사는 꼭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고, 이웃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소중한 봉사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개들이 무서워서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들의 할머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보호소 개들이 할머니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내가 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개가 나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봉사를 행복의 부메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던지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기나 관심사를 살려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취미는 가드닝, 즉 식물 가꾸기입니다. 가드닝은 정말 매력적인 취미입니다. 꼭 넓은 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최근 이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상추 모종을 심으셨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해라고 하셨지만 싹이 올라오고 잎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점점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는데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75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상추는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되어 상추뿐만 아니라 고추, 방울토마토까지 함께 기르고 계십니다. 가드닝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면 맛도 좋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번째 추천 취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62세의 서연 씨는 최근 퇴직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5분도 버티기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 30분씩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서연 씨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상은 내 마음의 주치의야. 매일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공간과 시간만 내시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신다면 조금 더 만족스럽고 풍성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를 배우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정신적 힐링도 얻을 수 있거든요. 71세인 최할머니는 최근 우쿨렐레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서 연습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쿨렐레 동호회 발표회에 참여하셨는데 할머니의 연주를 듣고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처럼 악기 연주는 성취감과 자신감, 만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악기를 통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가까운 문화센터나 동호회를 찾아보시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지금 당장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화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떻게 화가로 남아있느냐다. 65세의 최모 씨는 최근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동네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다고 합니다. 작년엔 주변의 지인들과 작은 전시회도 열었는데 그때의 뿌듯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필이나 색연필,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으니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분명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처음부터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연필 한 자루와 쓰다만 노트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엉망이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뭔가를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는 운동입니다. 노후의 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은 근력과 균형감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운동을 취미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수준과 선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즐길 수 있는 7가지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관심이 가는 취미가 있으셨나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미국의 작가 커트 보네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지구에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살기 위해 왔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열정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